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추장에 된장 담았던 장사꾼 호갱입니다. 반갑습니다. 늙고 관리 못하고 살찐 마랑입니다. 자, 오늘의 국밥은 오진의 소국밥, 얼큰 소국밥. 봉다리 돈 좀 쓰시지. 이거 무늬도 없는 봉다리 쓰시네. 반찬 그릇. 자, 리뷰 이벤트 육회, 맛보기 육회라고 해야 되나? 육회 리뷰 이벤트 시켜봤어요. 남의 것도 먹어봐야지. 앙증맞네요. 이 집도 장사 잘 되는 집이에요. 이 집도 우리 집만큼, 우리 집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집은 주문수가 12,000 플러스입니다. 12,000 플러스. 대단하죠? 나는 합쳐서 1000 플러스밖에 안 되는데. 이 집이 24시간인가? 연중 무휴, 휴일 없고, 특이해요, 특.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괜찮다. 12,000원. 리뷰인데 배도 들어있어. 먹을만 하네. 먹을만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작년에 그 외식업 자영업자가 82만 개 중에 18만 개 정도가 폐업을 했답니다. 21%. 5개가 개업하면은 1개가 폐업한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폐업률이 더 높아요, 지금. 큰일 났어. 그 중에서 배달 식당들 비중이 엄청날 거예요, 특히.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잘 안 사먹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중개업체들, 배달의 민족, 쿠팡, 요교, 얘네들의 그 수익 구조를 정률제로 바꾸면서 그 수수료 부담이 이제 이 식당 사장님들한테 부담이 좀 강하게 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매출도 안 나오는데 남는 돈도 없어.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거야. 내가 이 턱주가리가 쳐놔갖고 턱에 다 걸려. 마랑님도 그런가? 사실 이 와중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출이에요, 대출. 코로나 때 이 거리두기 하면서 이 자영업자 사장님들 영업 제한이 좀 있었잖아요. 인원수 제한도 있고, 뭐 거리 제한도 있고, 영업 시간 제한도 있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대출로 버틴 거예요, 대출로. 그 당시 때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자영업자라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대출로 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건 조금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좀 지원을 좀 세게 해줬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실제로 사례도 있어요. 외국은 미국인가 일본은 1000종가 2000종가를 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엄청나게 뿌린 걸로 알고 있어. 그 전 국민이 받는 피해를 나라에서 거의 다 떠안았다고. 그게 뭐 지금 뭐 구매량이 돼서 뭐 물가가 인상되고 뭐 그렇게 깊게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어요. 이 대출로 떠안았다고. 물론 또 이렇게 폐업이 속출하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경쟁력 없는 집들은 망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이 더 폐업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코로나 시국 때 폐업들을 많이 하셨어야 할 수도 있어, 좀 냉혹하게 말하면.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경기도 풀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 생각을 하시고 대출로 버텼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오히려 코로나 끝나고 지금이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때 대출, 그때는 그래도 이자율은 좀 싸게 대출을 내줬잖아. 근데 그게 상환기간이 돌아오고서 연장을 하게 되면서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는 그래도 이자율이 낮으니까 뭐 어떻게든 뭐 어떻게 본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매출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가게세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못 버티는 거야. 저랑 친한 후배도 그 대구에서 그 짜그리집 하는 후배도 저번 달인가 폐업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친구는 대출은 없어. 근데 그렇게 망하는데도 계속 또 생겨. 근데 벌써 심상치 않아. 새로 생긴 업체들 이렇게 보면은 주문수나 리뷰수가 시원시원하게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야. 장사도 똑같아.
검증되고 오래되고 주무수 많고 찜수 많고 이제 잘하는 집들로만 쏠리고 신규 업체들은 손님을 모으기조차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뜯어 말리는 거야. 힘들어 그냥. 인건비도 못 건져. 좀 케이스는 다르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10,000명이 되고 저도 이제 10,000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빚으로 대출로 조금 이름이 났잖아요. 비트버. 저는 저희 집은 그 무리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생긴 그 대출 11억. 그 11억 때문에 인생 그 30대를 송두리째 날렸고, 물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지.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죠. 어쨌든 저는 그 빚 11억, 뭐 중간에 땅 팔아서 이제 빚 6억까지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자 한 달에 580만원, 600만원씩 내다가 이자 280만원씩 냈고 그랬었어요. 아실 분은 많이 아실 거야.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는 무너져 가는데 매출은 다 떨어지고. 한 번 무너져 내리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 한 달 고정비는 한 1,500만원이야. 와, 내가 그걸 어떻게 버텼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진짜 우리 가족 전부 다 똘똘 뭉쳐서 돈 안 쓰고 그렇게 버텼어요. 외식 안 하고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었다. 그 11억일 당시에는 친구들도 안 만났어요. 나가지도 않았어. 돈 없는데 뭘 만나. 분수에 맞게 사는 거지. 비록 내가 진 빚은 아니지만 그거를 없애겠다는, 빚을 없애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텼어요. 나름 또 정신력이 강해. 내가 하도 안 나가니까 친구들이 알아서 삼겹살 사갖고 소주 사갖고, 소주는 우리 집에 있다. 가게에 있었으니까 지들이 와. 그럼 집에서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고기 꺼먹으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제가 2014년도부터 21년도까지 그 빚에 허덕였어요. 그게 한 8년 정도를 고통스러웠죠.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 당연히. 최고의 고비는 그 은행에서 대출 연장 안 해줬어. 저축은행까지 알아봤어요. 저축은행. 그 당시 때 한 7, 8년 전인데도 이자율이 그때 그 저축은행에서 부른 이자가 10%가 되더라고. 10%. 와, 그게 11억을 전부 다 10%로 갈아타는 거였는데, 야, 나 그거 했으면은 아마 못 버텼을 거야. 와, 다행히 운 좋게 저기 신협인가? 그쪽에서 받아주셔가지고 그쪽으로 갈아타서 간신히 어떻게 마무리는 쳤어. 11억에 10%면은 1년에 1억 1천이야. 한 달 이자 1,000만원인 거야. 끔찍합니다. 와. 그러다가 어떻게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땅 재산 매수하실 분이 나타나갖고 간신히 털고 나왔어. 진짜 간신히 털고. 엄니 우리가 21년에 나왔지? 21년에 나왔어.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경기 박살나고 대출이자 치솟은 게 그 다음에 아닌가요? 22년부터 아니었나? 아, 저는 1년 사이로 지옥에서 천둥으로 나왔어요. 뭐 큰 돈을 갖고 나올 수는 없었어. 빚 털고 나오고 양도세 엄청 내고, 와, 털고 나오니까 뭐 몇 푼 건지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래도 빚 털고 나니까 뭐라도 할 수 있겠더라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진짜 살자 어머니랑 죽어라고 해가지고 이 가게 어떻게 대단한 가게는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다는 거, 거기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영업 장난 아니에요. 정말 불지옥이 따로 없고, 대부분 사장님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대출도 있고, 또 폐업하면 또 뭐해? 배달대행 떼야 되나? 배달대행은 또 쉽습니까? 요즘 배달의 배민원하고 쿠팡이츠 단가 후려쳐가지고 재미없다 하더라고 기사님들도. 그러니까 침태양난이야 지금.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도 대출 끼고 장사한다는 상상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지? 어림도 없습니다. 진짜로 백종원 선생님의 프랜차이즈들보다 내가 월등히 잘할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할까? 이 정도 생각이지. 지금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자영업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거야. 이게 장사가 안 되면 있잖아요. 답은 대출밖에 없는데, 대출이 한 번 받기 시작하면은 눈덩이 불어나시 계속 늘어나. 집담보대출 받지, 뭐 자동차 대출 받지, 받다가 이제 보험료로도 대출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대출 받지. 그러다 이제 마이너스 통장 건들지. 최후의 보루는 이제 사채까지 쓰는 거야. 근데 절대로 내가 폐업을 할지언정 3금융권이라고 하나요? 사채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얌담한 얘기를 또 해버렸어. 오래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 미생에 나오잖아. 회사는 전쟁터지, 나오면 지옥이다. 여긴 지금 현재 불지옥입니다. 불지옥. 자,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주시고 오시면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많이 오시니까 좋은 정보들 나누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 요만큼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로하.